몸무게를 재봤더니 5kg가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영상들을 올리면 살 빠진 것 같다? 얼굴이 어딘가가 달라 보인다? 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뇌피셜이 아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인상이 달라진 것 같다, 살이 빠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사소한 습관, 사소한 루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살이 빠졌습니다. 제가 PT랑 테니스를 하잖아요. 근데도 뭔가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것 같지 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동하는 것만 믿고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귀찮아서 유산소를 건너뛴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 2달 정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유산소를 타줍니다.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유산소를 해주고, 그리고 식단도 좀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아침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에 프로틴바 1개 혹은 그릭 요거트랑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그래놀라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했고, 점심이랑 저녁 중에 한 끼는 일반식으로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샐러드랑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외부 미팅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할 때는 이게 치팅데이이기 때문에 치팅을 거하게 한 날에는 그 다음날 속죄의 의미로다가 점심 저녁 모두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먹고,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다 할 때는 호두, 방울토마토, 프로티네이드 한 잔 마신다든지 콤부차 한 잔을 마셔주고는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인바디 쟀을 때 5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살은 5kg가 빠져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면서 제 얼굴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탄력이더라고요. 제가 빼박 30 중반, 36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라는 키워드에 미친 듯이 꽂혀요. 살이 빠져서 탄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또 워낙에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시술을 해볼까 하다가 시술을 받고 막 붉어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멍도 들기도 하는데 그게 제 타임테이블과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홈케어도 많이 하니까 일단은 홈케어로 한번 조져보자 해가지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실크의 페이스 타이트 3.0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또 Q&A 영상에서 제가 푹 빠진 애정템이라고도 소개해드린 제품이잖아요. 오늘 제가 제대로 각 잡고 소개를 해볼 테니까, 저 지금 되게 진지하거든요. 저 지금 손을 걷었거든요. 제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워낙에 리프팅 홈케어 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안 써본 게 없거든요. 실큰 페이스 타이트 3.0을 써보고 느꼈어요. 전자기기는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좋더라 라는 거를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유행하는 시술이 인모드잖아요. 이 제품이 인모드의 가족용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시술보다는 일단 이 제품을 좀 먼저 써보고 만족스럽다 하면은 시술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홈케어 기기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보시면 고주파 에너지랑 LED 레드라이트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43도예요. 그래서 뜨뜻해진 상태로 진피층을 자극을 해가지고 콜라겐을 촉진시켜주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홈케어 기계들이 유난히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을 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는 수준이 돼가지고 이 제품을 쓰고 어디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냐면,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이 부분 있죠? 여기 살짝 처지는 볼 부분, 이 부분이랑 턱선 정리에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의 순기능,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자연스럽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이랑 지금 영상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위, 불독살 있죠? 여기가 올라가면서 턱선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을 2주 동안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팔자 주변의 볼륨 변화가 72%, 이마 볼륨 변화는 63%,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탄력 변화가 25%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볼륨이 꺼진 것 같다 싶은 곳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볼륨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페이스타이트 9 버전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밖에 못 써요. 근데 페이스타이트 3.0은 무선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사실 피부과 가서 전문의에게 관리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귀찮기도 하고 주말에 쉬고 싶고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소파에 들어 누워서 넷플릭스 느긋하게 보면서 이렇게 슬슬 탄력 조져주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쓴 뒤로는 아직까지는 피부과 가서 시술 받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써보시고 본인 피부에 맞게 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쓰다 보니까 3단계나 4단계로 조져주고 있어요.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단계 이상부터 사용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젤을 도포한 후에 피부에 밀착해서 피부결에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때 본인이 느끼기에 탄력이 딱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죠. 그곳에 야무지게 조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부위당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딱 틀어놓고 여유 있게 조져주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기를 다 쓰고 나면 이 출력창에 젤 잔여량들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요거는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고 보관만 하면 되니까 보관하기도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쉬워가지고 꾸준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기꾼의 삶으로 연명하시던 분들의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피부과에서 일을 하는데 진짜 리프팅 시술 많이 받으러 온대요. 피부과 가서 시술 받는 게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대도 만만치가 않은데, 미국 FDA 승인된 기술력으로 피부 과열을 방지해주는 모션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인모드 입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샅샅이 살펴보니까 부드러운 인상 플러스 깔끔한 인상을 추가로 변화시켜준 게 바로 수염 레이저 제모였어요. 수염 레이저 제모 진짜 강추드려요. 수염이 차라리 덥수룩하게 보이면 좀 와일드하고 멋있어 보이기라도 할 텐데, 저는 인중에 이 부분만 나는 거예요. 내시같이. 그래서 너무 쫑생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왕 받는 김에 인중이랑 턱까지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면도를 할 때 턱 부분에 면도를 하면 한두 군데씩 꼭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면도하기도 너무 귀찮은 김에 그냥 싹 다 레이저 제모로 조져버리자 해가지고 6주 정도 텀을 주고 6번에서 7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신락 같은 털들이 한 개, 두 개씩 나가지고 그거는 그냥 쪽집게로 뽑아주거든요. 수염 레이저 제모를 받고 너무 좋은 건 아침에 면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인중이랑 턱 부분이 아주 매끈해진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수염 레이저 제모 하기 전 영상을 보니까 베이스를 발랐을 때 인중이랑 턱 부분만 푸릇푸릇한 수염 자국 느낌이 나가지고 베이스를 얹으니까 더 지저분해 보여. 깔끔한 인상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수염 레이저 제모 진짜 강추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점이, 이것도 피부과 바이 피부과일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비해서 수염이 많이 나고 모가 굵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격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수염 레이저 제모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찾아보다가 헤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자는 뭐니 해도 머리빨이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는데, 일단 염색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여름쿨 라이트 톤이잖아요. 그래서 흑발이 베스트인 줄 알고 흑발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면 얼굴이랑 머리가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는 무겁게 느껴지고 얼굴은 창백해 보이니까 머리와 얼굴이 조화롭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애쉬 브라운 톤으로 염색을 하고 중간중간에 아주 얇게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의 텍스처감이 살아나고 입체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헤어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면서 제 피부톤이랑도 조화가 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트 염색을 추천드리는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이라이트 염색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붉은기 없는 애쉬 브라운이나 카키 브라운 톤을 너무나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헤어 스타일의 변화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마가 되게 납작해요. 그래가지고 눈썹뼈가 굉장히 강조되는 이마인데, 그래서 앞머리를 닦으면 제 얼굴의 단점들이 다 보여요. 인상이 굉장히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냈는데, 근데 앞머리를 아예 통으로 내버리자니 너무 답답하고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지금의 제 헤어스타일이에요. 이마 살짝 보일 듯 말 듯하게 시스루뱅을 내는데, 앞머리 길이를 이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서 조금 더 윗
윗부분으로 시작해서 길게 빼주는 시스루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광대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앞머리를 이마에서부터 잡으면은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앞머리를 길게 잡아주니까 광대로 시선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루뱅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포멀한 룩으로 입어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시스루뱅이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앞머리를 까는데 반깐 아시죠? 반만 까줍니다. 그러면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눈썹 탈색이에요. 제 눈썹 모가 굵은 데다가 앞쪽에 숱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수검댕이 눈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진한 눈썹을 되게 강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보면 진짜 눈썹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앞머리를 닦았을 때 진짜 좀 세 보이는 인상이 있었어요. 눈썹 탈색을 해주니까 눈썹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눈썹 탈색하기 전에는 무조건 브로우 마스카라로 좀 연하게 눈썹을 만들었는데 까만색 눈썹에서 브로우 마스카라 바르는 거랑 탈색한 눈썹에서 브로우 마스카라 바르는 거랑 컬러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다고 눈썹을 하나씩 또 뽑자니 그것도 너무 일이고, 그래서 눈썹 탈색을 해버린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바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졸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데 이게 원래 헤어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크림 타입에 파우더 타입을 섞어가지고 5분 정도, 저처럼 숨 많으신 분들은 한 7분에서 8분까지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완전 수검댕이였던 눈썹이 블랙기가 살짝 빠져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눈썹 색깔이 약간 그 양아치 브라운 컬러 아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헤어 컬러에 맞는 브로우 마스카라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썹 탈색도 탈색이지만 눈썹 모양 바꾸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원래 눈썹이 눈썹 중간부터 쫙 올라가는 눈이에요. 그래서 되게 세 보였거든요. 여기 윗부분에 다 깎아버리고 위에는 아예 일자로 만들고, 그리고 눈썹 끝부분을 살짝 내려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의 변화가 진짜 큽니다.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에스쁘아 더브로우, 제 헤어 컬러랑 맞는 4호 애쉬 브라운 컬러랑 같이 출시된 브로우 왁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눈썹결 앞부분만 살짝 세워줘요. 눈썹결을 이렇게 눕혔을 때보다 이렇게 살짝 세워주잖아요. 조금 더 얼굴에 리프팅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브로우랑 브로우 왁스의 케미스트리가 장난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나에게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준 나만의 사소한 루틴, 사소한 습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 단계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알짜배기로 골라온 저의 루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루틴 중에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